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제조조 전문기업 리젠아이 함덕재입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 수강 신청에 감사드립니다. 본 강의는 전자산업에 종사하시는 연구개발, 제조, 반도체 공급자 AS 요원과 전자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조 라인에서 생산된 PCB의 불량 수리 및 원인 분석 과정 중 매뉴얼 솔더링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열 충격을 최소화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로는 리젠아이의 사업 소개, 리역 환경 분석 및 대책, 리역에 적용되는 열 전달 방식, 마지막으로 리역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계, 잉크 카트리지, 토너 등등의 재생 사업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기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산업의 경우 회수된 PCB를 파쇄하여 금, 은, 구리, 주석 등등의 유가금속 축출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리젠아이에서는 유가금속 축출 전 재사용이 가능한 CPU, 메모리 등의 고부가가치 반도체 부품을 회수하여 철저한 공정관리 및 테스트를 거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로는 SMT 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PCB의 특정 소자의 교환 및 아트웍 오류에 의한 BGA 신호라인 패턴 형성과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BGA 칩 리역과 모든 패키지의 재제조가 가능합니다. 실버 페이스트는 은을 미세 분자로 만들어 경화제와 혼합한 것으로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그려주고 약 135도에서 30분간 경화시키면 사진과 같이 단단히 굳어 훌륭한 배선 역할을 합니다. 개발자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모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자부품 재제조 공정으로 습기 제거, 부품 분리, 잔솔더 제거, 리볼링 및 핀 정렬, 세척, 외관 검사, 엑스레이 검사, 기능 검사를 마치고 SMD 생산 라인에 투입이 가능하게끔 릴테이핑 서비스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장 기술 및 부품 변화를 보고 계시는데요. 1세대의 IMT 방식에서 SMT, COB 방식으로 생산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IMT 방식은 PCB 기판에 스루홀 내에 부품 리드를 삽입하여 솔더링하는 방법입니다. SMT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표면 실장 기술로서 PCB 표면에 솔더 페이스트를 도포를 하고 반도체 부품을 마운트하여 리플로우를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COB, 인쇄 회로 기판에 반도체 부품을 바로 실장하는 방식입니다. 1세대의 경우는 리역 작업에서 인두기 외에 별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SM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두기와 열풍기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정 솔더, 납이 함유된 솔더를 의미합니다. 공정 솔더에서 PB프리로 전환되면서 세라믹 인두기에서 고주파 인두기로의 변화와 일반적인 소형 열풍 장치에서 고성능 리역 스테이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환경 문제로 인한 PB프리 전환으로 기존 공정 솔더 대비 제조 원가 상승으로 비스무스 계열의 저온 솔더링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웍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연 솔더 적용 제품에 대한 과도한 열 충격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공정 솔더 사용 시보다도 높아진 온도 때문에 부품 자체의 열 변형, 열 충격에 의한 내부 파손 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근적 개선 방식의 리역 스테이션이 적용과 온도 프로파일의 컨트롤이 가능한 열풍 방식의 리역 스테이션 적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흔히 인두기는 열량이 높아야 한다는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두기 공정 솔더를 사용을 할 경우보다 매뉴얼 솔더링이 훨씬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공구를 함께 사용을 한다면 일반적인 60W의 인두기라도 PB 프리 솔더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열풍기의 오남용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 서비스 센터의 경우 생산된 PCB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기보다 인두기와 합건, 간단한 열풍기 등으로만 솔더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부품과 PCB에 주는 열 충격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 열풍기와 프리히터를 함께 사용하여 반도체 부품의 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역 스테이션은 사용 방법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이 컴퓨터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 설정이 간편한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PCB 패턴 불량은 전량 폐기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PCB 패턴 불량은 현미경으로 확인 가능 수준까지 패턴 수리 기술이 향상되었습니다. 리역에 적용되는 열 전달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대류열과 전도열, 복사열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도열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 인두기를 의미합니다. 인두기의 인두 팁을 통한 열 에너지 전달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두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먼저 세라믹 인두기의 온도 조절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라믹 인두기는 히터를 온, 오프 과정을 반복하여 설정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온오프의 반복에 의한 열량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PB 프리가 보편화되면서 고주파 인두기가 등장했는데요. 고주파 인두기는 온도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인두 팁 자체의 센서에 의하여 모재에 접촉하여 열량을 인두 팁에서 자동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대류열과 복사열에 의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흔히 말하는 리역 스테이션인데요. 하드웨어 방식의 상부와 하부, 그리고 PCB 예열을 위한 IR 방식이 접목되어 대류열과 복사열을 혼합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이러한 전문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A 지점과 B 지점의 온도 상승 곡선에 대하여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 지점과 B 지점의 온도 변화가 급격할 경우 반도체 손상이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 장비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복사열을 이용한 리역 스테이션입니다. 근적외선 파장을 이용하여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0.72 미크론에서 3 미크론까지의
파장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의료기기에서 많이 쓰이는 근적외선 파장은 사람의 피부 기준으로 100mm까지 열 손실 없이 전도된다고 합니다. 콘넥터 같은 부품의 리역 작업 시 몰드물의 열 변형을 최소화시켜줍니다. 별도의 불어주는 팬이 없고 상부 히터와 하부 히터의 IR 방식에 의하여 열을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IR 방식의 특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 페이지와는 달리 꾸준히 상승해서 꾸준히 하강하는 온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리역 사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 부품에서 SMD 타입으로, 리드 타입에서 볼 타입으로의 패키지가 변화되면서 규모가 작은 개발업체들이 솔더링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BGA 부품의 경우 내부 신호라인 체크에 대한 문제와 전문 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는 원인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우기의 사고성 사례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BGA 부품은 대부분 개봉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별도 칩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습기 제거 기준에 따라 습기 제거 후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칩 두께 레벨에 따라 최소 4시간에서 48시간까지 습기 제거 작업을 실시합니다. 습기에 의한 버블 또는 팝콘 현상 불량의 사진입니다. 리플로우 내의 열 팽창 과정에서 수분이 모세관 현상에 따라 분출하려는 힘이 커져서 다이가 방리됩니다. 엑스레이 사진은 실장 과정에서 발생된 현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솔더가 녹아있던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 중앙 부위가 쇼트된 사진입니다. 다음은 PCB 자체의 코팅 불량 또는 솔더링 과정 중에 발생된 불량 사진입니다. 칩을 띄기 전에는 확인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 증상은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엑스레이 도움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 불량 증상을 3D 엑스레이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다음은 솔더볼 확대 영상입니다. 다음은 3D 분석 영상입니다. 이러한 영상은 단층 촬영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분석에 대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 분들은 2D 엑스레이로 불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만 2D 엑스레이는 쇼트 및 보이드 정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같이 3D 단층 촬영을 통한 확인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솔더링 불량입니다. 이 부분은 2D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불량은 측면에서 확대경을 이용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성 사례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공정 솔더 과정에서 PB 프리 솔더링 과정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부 제조업체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증상입니다. PB프리로 생산된 반도체 칩을 공정 솔더, SMPB 조건으로 리플로우를 흘렸을 경우 흔히 발생되는 증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정 솔더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솔더는 유연 솔더, 유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63%의 주석과 37%의 납이 혼합되어 183도의 녹는 점을 갖는 솔더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PB프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PB프리는 96.5%의 주석과 3%의 은과 0.5%의 구리를 혼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SAC305 또는 SEC305, PB프리, 레드프리, 무연 솔더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연납댐 이러한 표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PB프리는 납이 함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B프리의 녹는 점은 217도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항은 주석이 100%일 때의 녹는 점은 232도이고 납이 100%일 때의 녹는 점은 327도입니다. 이러한 주석과 납의 비율을 63%와 37%로 혼합을 하면 녹는 점이 183도로 떨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연 솔더와 무연 솔더의 온도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연 솔더와 무연 솔더의 온도 편차입니다. PB프리 온도 조건은 217도의 녹는 점을 가지고 있고 225도에서 230도 사이에 완전한 멜팅이 이루어집니다. SMPB 조건은 183도의 녹는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PB프리로 생산된 BGA 칩을 SMPB 조건의 솔더링 조건으로 리플로우를 흘리면 사진과 같이 아래쪽 부분의 접합이 비정상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BGA 칩의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칩 메이커와 SMT 업체, PCB, 아트웍 업체 간의 분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3D 영상처럼 확인이 가능하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비용적인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작업에 의해서 원인 분석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동일한 시료를 확보한 후에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원인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BGA 칩을 A급 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A급 칩으로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면 칩이 불량일 확률이 다소 높고 SMT와 PCB 불량일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A급 칩으로 교체한 후에도 동일 증상일 경우에는 SMT 불량 또는 아트웍 불량, PCB 불량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포인트의 BGA 칩을 떼어내고 재생 과정을 거쳐 다시 실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면 SMT의 솔더링 불량일 확률이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는 PCB 불량일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동일 증상일 경우에는 칩 불량과 아트웍 불량, PCB 불량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량 보드와 정상 보드의 BGA 칩을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리볼링 리역 과정을 통하여 정상적인 보드와 불량 보드의 칩을 서로 크로스하여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불량 보드였던 A 보드가 정상이고 정상으로 작동되던 B 보드가 불량으로 판정되면 대부분이 칩 불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 보드가 정상적이고 B 보드도 정상적일 경우에는 SMT에서 솔더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A 보드는 불량이고 B 보드는 정상일 경우는 아트웍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PCB 쪽에 불량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A 보드와 B 보드가 모두 불량일 경우는 작업 중에 PCB 또는 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인 열풍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간이형 리역 장비의 열 특성을 파악하고 사용 중인 핫에어 방식의 간이형 리역 장비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반도체 부품과 PCB의 열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보유 장비의 효율 극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사진과 같이 대표적인 간이형 리역 시스템의 기본 장치입니다. 열풍기와 인두기, 프리히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부분 프리히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실험 필요 장비는 전문적으로 업체에서 쓰는 온도 프로파일러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멀티 테스터의 온도 측정 기능, 그리고 PV프리에선 꼭 필요한 프리히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열풍기의 온도를 측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열풍기의 설정 온도를 믿으십니까? 열풍기의 토출 온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프리히터 없이 열풍기를 사용해서 SMD 부품을 교체를 하신다면 최소 350도 이상의 온도가 반도체 부품에 가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열풍기에서 토출되는 온도의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흔히 사용하고 계시는 노즐 사이즈에 따라서 온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열풍기의 온도를 240도로 설정하고 노즐 사이즈를 7mm와 13mm 두 개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7mm의 노즐을 썼을 때는 240도 설정 온도보다 무려 30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3mm의 경우는 12도 정도의 온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즐을 빼고 측정하면 240도에 근접한 온도값이 나오는데요. 노즐을 사용함에 따라서 또는 에어 레벨을 조정함에 따라서 온도 편차는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열풍기의 온도를 240도로 세팅하고 BGA 칩의 탑면과 BGA 칩의 볼면, PCB의 하단부 이렇게 A, B, C의 온도 센서를 설치하여 측정한 결과값입니다. 프리히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값인데요. 온도 편차를 보시면 C 지점과 B 지점과 A 지점의 온도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A 지점에 녹는 점이 도달한다 하더라도 B 지점의 온도는 A 지점에 비해서 약 40여 도 이하이기 때문에 칩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프리히터를 270도로 세팅하고 테스트한 결과값입니다. A, B, C점이 온도 편차가 상당히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B점의 온도가 114초 만에 녹는 점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히터를 사용하지 않고 B 지점이 녹는 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열풍기 온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 300도 이상 설정을 하고 110초 이상 가열했을 경우 겨우 PV프리의 녹는 점에 도달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고열에 의한 BGA 칩의 열충격 스트레스는 아주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리역 시스템의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프리히터를 이용하여 제조 라인의 리플로우 조건과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온도 체크가 가능한 멀티미터에 K타입 온도 센서를 PCB 바닥면에 부착하고 5분 이내에 150도에서 200도 사이의 온도 상승 수준으로 프리히터 온도를 설정합니다. 본 그래프의 온도 설정 값은 270도입니다.
멀티미터 온도계와 전문 온도 프로파일러의 동일 조건 상태의 결과입니다. 멀티미터의 온도 편차가 10도 이상 나지 않아 실온에서의 사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열풍기 리옥 시 PCB를 약 5분간 예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면 부품의 열 충격 및 콘넥터류의 열 변형을 최소화하여 작업이 가능합니다. 열풍기와 프리히터만으로 전문 BGA 리옥 시스템의 온도 컨트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열풍기 환경에서 꼭 작업을 해야 한다면 이전 페이지와 같이 약 5분간 예열 후 열풍 토출구의 기준 측정 값을 240도 수준으로 실측하여 가열할 경우 실험 결과와 같이 66초 만에 B 지점이 녹는 점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실험에서 프리히터를 사용하였으나 PCB를 예열하지 않은 상태의 녹는 점 도달 시간 114초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리드 타입의 SMD 교체용으로 개발된 열풍기로 BGA 칩을 리옥할 경우 가로 세로 15mm 이하의 부품에만 적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PB 프리 솔더링이 적용된 PCB 리옥 작업은 프리히터를 함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도 측정이 가능한 멀티미터를 확보하여 열풍기의 토출 온도를 실측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주식회사 리젠아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